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이론 마지막 과정이죠. 네. 뭐, 새로운 부분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 1, 2월 달에 했던 내용 조금 더 추가해서 3, 4월 달에 했고, 3, 4월 달에 했던 내용 조금 더 추가해서 5, 6월 달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은 3, 4월 달에나 5, 6월 달에 했었던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섞어서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과정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기존의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그 자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새롭게 자료를 뭐 계속 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료에 계속 추가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속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 총론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우리 조세 총론은 시험지에서 몇 문제 출제된다 그랬어요?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인데 분량이 되게 많아요. 조세 총론이라는 게 워낙에 원래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소득세보다 더 분량이 많은 게 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분량이 많은데 단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전체 분량 중에서 한 10% 정도만 배운다. 그래서 운 좋아서 거기서 시험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찍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은 시작이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배웠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렇게 해서 종합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보죠. 우리 다시 한번 조세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조세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시험제 나올 리가 없죠. 이제 세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뭐 모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제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세금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처음에 한번 시작 단계에서 그래도 명색이 세법을 배우는데 세금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자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자, 그래서 조세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6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할 목적으로? 경비에 조달할 목적으로 세 번째는 자,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네 번째는 누구한테?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다섯 번째는요.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여섯 번째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요걸 하나씩 풀어서 쓰면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자체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를 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 할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그 경비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조세다. 그러면 최소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충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거나 또는 경비 목적이 아니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세금이 아닌 것은 보통 세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뭐 무슨 금, 무슨 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조세는 누구한테 걷는다?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한테 걷는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걷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당신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파트죠.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각 세목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무가 있냐 없냐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졌을 때 기억나세요? 자,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졌을 때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다. 단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뭐 면세점에 해당하거나 그러면 취득세 납세의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과세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납세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납세의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자,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대가성이라 그랬죠? 자,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에 뭐 하는 돈이다? 기부하는 돈이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대가는 있죠.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혜택은 있는데 그건 나만 받는 혜택이다, 다 같이 받는 혜택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혜택은 있어도 개인적인 혜택은 없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조세는 어떻게 징수된다? 강제적으로 징수됩니다. 자,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가 되다 보니까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낼 테니까 너가 받아줘. 이 구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라고요. 의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면 억지로라도 뺏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는 법률로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 조세는 뭐가 원칙이다?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무엇으로 내라? 현금으로 내십시오. 왜? 사용하기 편해야 되니까. 단 문제가 하나 있죠? 자, 현금 외에 다른 걸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물납이라고 한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납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물납이 가능한 세금 요 두 개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딱 두 개만 가능해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세는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뭐 할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걸 조세라고 하고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그리고 세금은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물납 가능한 세금 요 두 개 꼭 기억하시고 금전으로 낼 때도 한꺼번에 내는 게 힘들면 나누어서 내는 제도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분할납부라고 한다. 그래서 분할납부 문제하고 물납 문제는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배우는 세금 5개, 5개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소득세.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울 5개의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 하나밖에 없죠.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가능하다?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은 자 보유 단계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제도나 분할납부제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장. 이해되셨죠? 그리고 분할납부는 원래 얼마가 원칙이에요? 250만 원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2개월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사항이 있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초과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6개월이고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이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2배를 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금액에 요 기준금액에 몇 배를 가지고 따진다? 2배를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2배를 넘지 않았으면 얼마에 대해서?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2배를 넘었으면 전체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뭘 좀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요때 재산세에서 물납인 1,000만 원 초과 여부나 분할납부인 25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도시적분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도시적분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적분이라는 세금이 있죠? 기억나세요? 네. 즉 도시적분이라는 세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냐면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만. 지방교육세.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미 배우셨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쭉 연결을 해볼게요. 자, 우리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은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에 있으면은 무슨 세금이 하나 더 붙어요?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이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그게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수 있는 자산이면 지역 자원시설세도 하나 더 따라오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있죠. 이게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나오는 세금인데 이때 지방교육세는요. 순수하게 재산세 20%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때는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의 20%다. 도시적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다. 제외한 금액의 20%예요. 근데 물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때는 도시적분을 포함해서 판단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뭘 판단을 해요? 분할납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분할납부나 물납을 판단할 때 250만 원 초과나 1,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뭘 포함해서 판단하시고 도시적분을 포함해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 아셨나요? 대신 못 계산할 때만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는 도시적분을 제외한 금액의 20%고 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를 분류를 해보자. 자, 우리가 세금을 분류를 해봤을 때 세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구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국가가 부과를 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고 하죠. 그리고 국가는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 세무서. 그래서 국세는 전부 다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는 거고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한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지자체는 총 몇 개 있다? 6. 알겠어요. 네. 앞에 거 다 빼고 그냥 6개. 광역단체인,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가 있고 기초단체인, 시, 군, 구가 있다.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의 세금으로 나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 그중에서 우리가 배울 취득세는요. 광역단체인, 특광도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등록면허세는요. 도구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억할 때 특, 광, 도, 시, 군, 구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맨 위에 3개에서 가져가는 게 뭐고? 취득세고 기초단체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고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외울 때 특광도 시군구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뒤에 거 2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지에서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찾아내라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배우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번은 취득세, 2번은 등록면허세, 3번은 재산세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4번은 뭐 레저세, 5번은 뭐 지방소비세 이딴 식으로 줄 수도 있다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안 배운 건 버리세요. 배운 것에서 답을 찾으면 충분히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항상 만약에 도세다, 시세다 이런 거 물어보면 딱 적어놓고 푸시라고요. 특광도 시군구 딱 적어놓고 동그라미만 쳐놓고 문제 푸시면 바로 답 나와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5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가 전부 다 무슨 세금에 해당하고? 지방세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국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특광도에서,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맨 뒤에 거 2개 연결해라. 도, 구세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뭐 이건 뭐 이제 다 외웠죠? 뭐 외웠어요? 외웠다고 해주세요. 외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이제 4달 남았어요. 외워야 돼요, 이제. 이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2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조세는 어디에 사용하는 세금이다? 경비에 사용하는 세금이다. 근데 그 경비가 일반 경비에 사용되면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되면 목적세인데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다 보통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요. 목적세 5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죠. 요 목적세 5개.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3개.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워라? 교교농이라고 외워라. 왜냐면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자가 들어가는 것은 요 3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문제인데 지방세는 확실하게 외우세요. 지지라고 외우긴 외우는데 그 지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셨나요? 왜냐면 지자가 들어가는 게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면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고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요건 목적세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지 만약에 소득이라는 글자가 보인다거나 소비라는 글자가 보였다 혹시라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지지라고 외우긴 외웠잖아요. 그 지지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목적세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뭐하고? 지방교육세하고. 그러니까 교육세 할 때 우리 교교농 할 때 교가 교육이죠? 그러면은 이게 국가에서만 보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보조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보조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교육이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세가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세가 있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지 중에 하나는 교육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되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참고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중에서 요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지방교육세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요건 부가세죠. 공통점이.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험지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가끔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것은 그러면 뭘 찾으셔야 돼요? 지방교육세를 찾으셔야 되고 다음 중 국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것 찾아라. 그러면요. 농어촌 특별세를 찾으셔야 돼요. 요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요건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2개로 나누어지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로 나누어집니다. 뭘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울 세금은 다 직접세예요. 그냥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간접세는 그냥 참고로 혹시라도 모르니까 부가가치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세금을 낸 적 없고 그냥 물건 살 때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들은 다 뭐예요? 간접세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물건값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뭐예요? 부가가치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한 내용이니까 같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과세표준과 세율의 표시 방법과 적용 방법에 따라서 다시 종가세다, 정률세다. 또는 종가세, 종량세, 그 다음에 정률세, 정액세. 그 다음에 물세, 인세, 비례세, 누진세. 요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일단 표시 방법에 따라서 가액으로 표시하면 뭐라고 하고? 종가세. 가운데 글자로 갑니다. 그래서 종가세. 그 다음에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주관식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식 문제예요. 그럼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냥 글자 보고 이해만 하면 돼요. 참고로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은 반드시 세율은 비율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량으로 표시되면은 세율은 무조건 금액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종가세인데 정액세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취득세를 계산하라 그랬더니 자 10억이면 금액으로 표시돼 있어요? 수량으로 표시돼 있어요? 금액이죠. 그러니까 종가세란 말이에요. 종가세. 여기에다가 100원을 곱해보죠. 그러면 세율이 금액으로 나와 있죠. 금액이면은 정액세죠. 그러면은 종가세에다가 정액세를 곱하면요. 10억에다가 100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1000억이에요. 이게 미친 짓이죠? 이거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가액으로 나오면 무조건 뭘로 빠져요? 비율로 빠지고 수량으로 나오면 금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요. 무슨 구조로 돼 있어요? 다 종가세, 정률세 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10억짜리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10억에 뭐 3%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뭘로 표시돼 있어요? 금액으로 표시돼 있으면 뒤에는요. 무조건 비율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수량으로 표시하고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말소등기, 등록면허세에서. 그래서 어떻게 가요? 건당 6,000원짜리가 있었죠? 건당 6,000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정액세, 종량세, 정액세 구조가 문제에서 나왔다. 그건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다? 등록면허세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남았네요. 자, 과세표준 잡을 때 물건 중심으로 잡으면 물세, 사람 중심으로 잡으면 인세. 그리고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누진세죠. 이건 상호 교환이 가능하죠. 물세는 보통 비례세가 원칙이고 인세는요. 누진세가 원칙인데 물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진세가 있고 인세임에도 불구하고요. 비례세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건 크로스가 가능해요. 크로스가.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정리한 내용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 지방세는 전부 다 뭐가 원칙이다? 물세가 원칙이고 비례세가 원칙이다. 그래서 지방세는 원래 누진 구조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자, 누진 구조가 없어야 정상이고 그 다음에 국세는 전부 다 인세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누진세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왜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가야 될까? 그렇죠. 그 물건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우리는 두 발 달린 짐승이에요. 이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있다가 이쪽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물건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지. 지방세는.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계산해요. 하지만 국세는요. 이 물건이 어디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국가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인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 거냐가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누구 거냐가. 그리고 물건으로 계산하면 물건끼리는 능력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이 건물하고 옆 건물하고 능력 차이가 있어요? 어떤 능력 차이가 있나요?
그 금액은 누가 만든 건데요? 그건 사람이 정해준 거지. 물건 자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사이에서는 능력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은 단순 비례세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 사람은 능력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일 때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적게 번 사람은 더 적게 내게끔 세율을 차등화시켰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누진세라고 하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인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죠? 지방세 중에서 자, 재산세만큼은요. 물세,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물세 외에 무슨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인세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가죠. 어떤 경우인지 아시죠? 어떤 경우? 토지.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는 인별합산한다 그랬죠? 별도합산 토지하고 종합합산 토지는 인세로 간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가고? 물세로 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비례세 외에 뭐가 같이 나와요? 누진세가 같이 나오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원래 인세니까 뭔만 나와야 돼요? 누진세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단순 비례세 적용한다 그랬죠? 몇 프로? 혹시 기억나세요? 3%나 6%. 3%나 6%. 개인은 0.6에서 3% 또는 1.2에서 6%. 이렇게 누진세로 갔는데 6단계 누진세로 갔는데 법인은 그냥 최고세율인 3% 아니면 6%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원래는 누진세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6에서 45%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6에서 45% 외에 40%짜리, 50%짜리, 60%짜리, 70%짜리가 있었죠. 4, 5, 6, 7이 있었잖아요. 그게 비례세라고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요. 무조건 물세고 비례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세하고 누진세가 다 나오는 세금은요. 어차피 비례세는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요. 누진세가 나오는 세금끼리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보유 단계인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 단계인 소득세까지 묶으시라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문제를 잘 많이 안 내거든요. 이쪽은 문제를 많이 안 내는데 요건 문제를 잘 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요 물세, 인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뭐 별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주택별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주택은 물세예요. 근데 종부세로 가면은 주택은요. 인세로 바뀌어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액을 모두 뭐 한다? 합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주택은 좀 적어 놓으시라고요. 자,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물세. 그러니까 물세 밑에다가 주택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세 밑에다가는 뭘 적고요? 토지를 적고 여기는 재산세. 됐나요? 근데 종부세는요. 인세 밑에다가 주택하고 토지를 다 적으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둘 다 뭘로 가요? 인세로 가요. 인별합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합산하되 차이점은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것만 합산하지만 종부세는 국세니까요.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산한다. 요 차이예요. 토지는. 근데 주택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집을 4채 가지고 있다. 재산세는요. 4채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근데 종부세는요. 4채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요걸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비례세하고 누진세가 다 나오는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세금은 보유세부터다. 취득 단계에서는 무조건 뭔만 나온다? 비례세만 나온다. 요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 다시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다른 세금에 붙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는 세금을 독립세, 독립적으로 낼 수 없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만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다. 그때 부가세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농지, 진호. 순서별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 자, 보유 단계에서는 뒤집어서 진호. 예.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농지, 진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고? 10%고 나머지는 다 20%다. 나머지는 전부 다 20%다. 감면 쪽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는 뭘 이야기한다?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이해되셨죠? 네.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뭐 나머지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취득세는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농지, 진호. 야, 감면자가 혹시라도 나오면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거든요. 감면은. 근데 만에 하나 감면자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감면은 농특세 20%예요. 감면 3개나.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꼭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될 거. 첫 번째. 이 내용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취득세는 특광도고, 등록면허세는 도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량세, 정액세 구조가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밖에 없다. 건당 6,000원. 세 번째. 비례세하고 누진세가 모두 나오는 세금은요.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까지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가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농지, 진호. 네. 농지, 진호. 네.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물납, 분할납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아시겠어요?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되는 세금은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요. 분할납부는 되지만 무엇은 안 되는 거예요? 물납은 안 되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아예 없고 여기하고 관련돼서 총론 부분이 아니라 각 세목에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시겠나요? 물납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분할납부 쪽에 나올 수도 있고 부가세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부가세에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이랬을 때 부가세는요. 농, 지, 농 이렇게 가라 그랬죠?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10%고 나머지는요. 20%인데 자 그러면 취득세 내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10%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가 국세요 지방세예요? 그러면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제발 국세입니다. 얘가 지방세라고 해서 얘도 지방세로 변신하거나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방세잖아요. 자,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근데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끔 오해하시는 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단지 농어촌 특별세를 따로 거둘 수가 없으니까 지방세에다가도 붙이고 국세에다가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낼 때는 취득세 낼 때 나도 모르게 뭐랑 같이 내요? 농어촌 특별세랑 같이 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을 어디에다가 내요? 은행에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의 세금을 냈다. 근데 그 중에서 120만 원은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은 취득세고 30만 원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150만 원 내면 돼요, 은행에. 그러면 은행에서 취득세 부분은 지자체 금고로 보내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고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방세 붙여서 낸다고 해서 얘까지 지방세로 변신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요. 아이한테 어른을 붙였다고 해서 그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올해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네. 요 내용은 뭐 시험지에서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나오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고,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학교론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죠.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지방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국세다, 지방세다라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금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는 구분했죠? 이건 구분할 줄 알죠?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그 다음에 목적세 5개, 교교농하고 지지 외웠죠? 그럼 총 10개 외웠잖아요. 10개면 돼요.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것은.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만 부과된다?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된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어디에서만 부과된다?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부과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좋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 부과되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죠. 그러니까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고,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고,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보유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근데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온다. 반대로 소득세는 취득하면서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안 벌죠. 돈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버는 거예요? 보유하면서부터 버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바로 돈이 벌려요? 상가를 취득을 했어요. 왜 상가를 취득했어요? 상가를 하나 샀어요. 왜 샀어요? 그래요. 사업하거나 임대하거나.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살 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소득이 나올 리가 없어요. 보유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면 보유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죠. 사업하면서도 발생하거나 임대해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소득세 내라고요. 그러면 사업이나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를 내야죠. 양도하면서도 소득이 발생해야 안 해요? 발생한다고요. 그게 건설업자가 양도했으면 무슨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으로 보니까 종합소득세고, 건설업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국세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그러니까 국가에만 주면은 억울하니까 지자체에도 소득세 내라고요. 그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죠? 돈을 버는 게 먼저다, 공부하는 게 먼저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앞에 2개, 돈 버는 게 뒤에 2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돈 벌 거 아니에요? 돈 벌고 이거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공부부터 해라. 그러니까 공부가 앞에 2개, 돈 벌어와. 그건 뒤에 2개. 그냥 무식하게 하자고요. 안 되면.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농부라고 외우시라 그랬어요.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농부는.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어디를 물어보든지 간에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는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뭔지 아시죠? 수입인지입니다. 수입인지는 어디에 붙어요? 어디에 붙냐고요? 수입인지가.
뭐 여러 군데 붙긴 하는데 매매계약서에 붙어요. 매매계약서에. 그러면 매매계약서라는 것은 몇 장이에요? 2장. 매도자용, 매수자용. 물론 중개업자용도 있는데 일단 그거 빼고 기본적으로 2장이죠. 그러면 매도자, 매수자니까 취득, 양도. 임대계약서에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요걸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기본 사항이니까 알고 계시니까 요 내용은 좀 꼭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그 다음에 농부는 취득, 보유, 양도 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인지세는요, 취득하고 양도에서만 발생한다. 개념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납세의무 성립부터 다시 들어갈게요.